네, 저희 글로벌 유니버스 기업을 10분으로 압축해서 전달해드리는 10분 회의 주식입니다. 최근에 4분기 들어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업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산업재, 저희 자본재라고 하는 섹터인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산업재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 김성환 연구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 회의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모셔서 말씀을 나누는데 네,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 산업재, 자본재가 네. 저기 되게 재미없는 맞습니다. 중무장대 섹터라고 해서 무겁고 네. 크고 이런 최근에 다들 뭐 성장주나 어떤 반도체 이런 섹터에만 주목이 돼 있다가 요즘에 이 자본재 섹터가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네. 있어요. 왜 이렇게 센 거죠, 얘네가?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제조업이 침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조업이 사실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업종은 제조업을 대변하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제조업 내에서도 좋은 업종이랑 안 좋은 업종이 나뉘어집니다. 지금 안 좋은 업종은 주로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거, 경공업이라던가 테크 베이스 이쪽 업종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뭐 그동안 이제 많이 만들다가 캐파도 엄청 늘려놨는데 이제는 뭐 재고가 남아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죠. 공급망도 이제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었고 풀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쪽은 지금 반대입니다. 지금 이쪽은 그동안 제조업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이유는 공급망 차질 때문이에요. 공급망 차질. 원래 이따만한 거 물건을 만들려면은 요만한 거를 떼다 가져오고 여기서 떼오고 저기서 떼오고 해야 쉽게 돼서. 말해서는 저희가 배 같은 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큰 배를 네. 만드는데 철강도 필요하고 요만한 네. 분속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되는 네, 거니까. 그죠? 요것도 필요하고 요것도 필요하고 맞아, 이렇게 되는데 뭐 자동차만 해도 뭐 부품이 한 2만 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를 전부 공급망에 굉장히 의존하게 되는데 하나만 없어도 못 만드니까. 그쵸. 네. 근데 이 공급망 차질이 최근에 많이 풀리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최근에 이쪽은 계속 수주가 쌓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출하가 제대로 나가지 않아서 이게 계속 수주 잔고만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수주는 들어오니까 좋아지는데 네. 만들지를 못하니까 만드니까 실적은 안 나오는 실적은 거. 안 나오는 그런 네, 상황이. 뭔가 괴롭다, 비용을 네. 많이 물어야 된다. 그 와중에 뭐 운임이라던가 운송 비용이라던가 뭐 렉이 걸린다던가, 그래서 뭐 약간 하역하고 있는데 뭐 비용이 든다던가 이런 어려움들이 썼을 텐데 지금 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정상화되고 있는, 유일하게 지금 제조업에서 정상화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글로벌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얘기랑 네. 이 제조업이 좋아지고 공급망이 풀린 것이 뭐 사실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유독 지금 이렇게 갑자기 세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최근에 정부 정책에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통과됐었던 그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그쵸. 법안이라는 거, 여기에다가 그 IRA 법안도 이제 7, 8월 중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주가 탄력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수주도 애당초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 수주가 출하가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출하랑 수주랑 다 같이 괜찮아지는 국면이 유일하게 제조업 내에서 도래를 한 거죠. 유일하게 제조업 내에서 도래를 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들이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코멘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줬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가장 큰 자본주의 기업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허니웰, 두 번째는 캐터필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존디어,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공급망 차질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풀렸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 정책 때문에 이 재정 정책 캐펙스 하고 뭐 공급망을 재건하고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제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줬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캐펙스 사이클이 물가에 좀 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좀 올랐던 상태에서는 그동안은 이제 일단 비싼 그 물건 가격을 감당을 하다가 지금 너무 올라오니까 이젠 캐펙스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투자를 늘려가지고 이 비용을 좀 줄여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좀 모두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뭐 네옴시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이거 완전히 한번 난리가 났었던 재료들인데
저희는 이제 주로 미국 주식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그 공급망 재건, 그다음에 제조업 르네상스 이런 키워드가 이제부터 유효하다라는 건데 그럼 미국만 가지고 이게 되느냐 사실 쉽지 않죠. 신흥국도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동안 자원 가격이 올라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원유일 거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들일 겁니다. 그렇죠. 광산 관련된 네, 광산 관련된 것들 되게 많이 가격이 올랐는데 이 원자재가 나중에 빠지면 이 국가들은 타격을 받겠죠. 그럼 이 쌓아놨던 돈을 결국은 또 신형 인프라로 바꿔놓고 싶은 욕구가 지금 신흥국에서 조금씩 올라온다. 그러면 저희가 다 생각해 봤을 때 미국도 재정 정책으로 캐펙스를 하네. 신흥국도 지금까지 벌었던 돈으로 캐펙스를 하네. 거기다가 중국에서도 경기가 바닥을 친다면 제조업도 좋아질 수 있겠네. 이게 지금 4분기 때 지금 몰려서 나온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없던 얘기들이 아닌데 지금 좀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글로벌 주도주가 된 그런 배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4분기 때 사실 글로벌 증시가 꽤 안 좋아, 성적이 지수만 보면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독 치고 올라가니까 더 세게 올라간 것처럼 상대 수익률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단기간에 가파른 짧은 시간 동안 주가가 세게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무섭단 말이죠. 여기서 왜냐하면 특히 이제 내년도에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 유럽도 뭐 침체로 가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경기도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향후 전망, 매크로 전망은 불투명한데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냐라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반짝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사이클은 길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좀 더 갈 수 있다. 저희가 뭐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향후 한 3개월 정도의 시계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한 2, 3년 정도의 사이클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샀으니까 올랐으니까 빡 하고 더 튈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자본재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진다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투자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결국은 기업이랑 정부랑 이 둘 중에 하나 든 아니면 모두든 간에 투자를 추진을 하게 될 텐데 사실 기업은 지금 별로 투자를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그 일본의 그 공작기계 수주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시죠? 요 데이터는 사실 민간의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공장을 짓거나 이럴 때 이제 발생하는 수요가 될 텐데 요거는 지금 전년 동월 대비 좀 0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주가 썩 좋지 않은 상태인데 또 이제 필라델피아에 캐펙스 서베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보면은 기업들이 별로 캐펙스 안 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일단 이 기업들도 투자를 하려면 돈을 빌려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자본 비용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 주체는 지금은 정부입니다. 정부고 저희가 한 2020년, 21년을 복귀를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재정 정책이 사실 다 저희 직접 현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못해. 그러면은 지금 소비하는 여력을 지원해 줄게 하고 실제로 저희 손에다가 돈뭉치로 지어주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줘가지고 이 돈이 이제 소비의 공백을 없애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소비가 양호하게 유지된 여건을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작년에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와요 라는 지적 때문에 더 이상 소비론 돈이 갈 수 없어요. 재정 정책도 그럼 결국은 뭔가 지금 처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상황을 봤더니 그게 공급망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돈을 투하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향후 이제 그 인프라 투자 법안이랑 IRA를 합쳐서 향후 이제 5에서 10년 동안 1.6조 달러 정도의 돈을 쓰게 됩니다. 이 정도의 돈을 쓰게 되고 네옴시티도 뭐 굉장한 규모로 돈이 들어간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고 향후에 이 방향성이 과연 경기를 탈 것인가? 만약에 이게 민간이 주도하는 캐펙스 사이클이라면 경기를 탈 겁니다. 근데 정부가 그거와 무관하게 우린 이쪽으로 나아가겠어라는 방향성을 설정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쪽은 상대적으로 경기를 덜 타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오히려 경기를 탈 수 있는 건 제 생각엔 소비 쪽이나 이런 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직접적으로 그동안
소비 여력이 없었던 것들을 채워줬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소비재라던가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테크가 좀 더 변동성을 크게 업황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뭐 그렇겠죠. 핸드셋에 맞습니다. 들어가는 네. 것들. 네. 결국은 소비 여력이 재정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캐펙스로 옮겨간다라는 그림을 저희가 많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경기 하강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이에 다른 업종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이게 산업재, 자본재도 세부 섹터들이 많잖아요. 뭐 네. 굴삭기면 굴삭기, 네. 건설기기면 건설기기, 네. 공작기기면 공작기기, 조선이면 조선 이런 게 있는데 한 좋게 보시는 어떤 산업재 섹터 한 3개 정도만 언급을 하고요. 저희가 마무리할까요? 자본재에 들어간 섹터는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본재 세부 종목, 세부 업종을 쪼개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기계도 건설기계. 있고요. 건설기계 있고 공작기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도 들어갑니다. 농기계도 네.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축자재도 들어가요. 뭐 이런 것들이 다수 들어가게 되는데 대체로 최근에 시장의 무브먼트를 보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이게 한 업종만 탁 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산업재 전반에 대해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데 그걸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테마가 아니구나. 자본재에 들어가는 업종들은 대체로 괜찮구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따로 움직이는 업종이 있다면 방산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이랑 뭐 보잉 같은 항공기 만드는 업종들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좀 별도의 로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쪽보다는 기계나 건축자재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 이쪽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계랑 건설기계 쪽에 네. 들어가는 자본재들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재 사이클이 단순히 이번 4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한 번의 일회성 움직임이 아니라 네. 앞으로 이제 2025년, 2030년까지 미국과 사우디가 이제 그리고 민간이 아닌 정부가 이끄는 주도하는. 대대적인 캐펙스 사이클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기계류들의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나날이 높아지게 될 거고 여기에 대한 반사수혜를 될 기업들이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조금 더 긴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가장 좀 좋게 보는 섹터는 저희가 이제 건설 기계류라든지 건자재류를 좀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의 주식 레고.